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이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은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첫 투자 시작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네,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인데요. 30대 한 후반의 동갑 부부십니다. 자녀가 한 명이 있고요. 현재 수원에서 거주 중이고 직장은 뭐 군포, 용인 처인구이네요. 뭐 남편분 직장은 이동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다음 소득을 보겠습니다. 소득을 보면은 세후 소득이니까 세후로 850만 원 정도. 근데 저축을 무려 500만 원이나 하시네요. 소득 대비 저축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가계 상황이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알뜰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 일단 현금성으로 예금이 한 7,300 정도, 뭐 청약 통장도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가 있고, 문제는 이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뭘 들고 있냐면 요 두 채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수원 영통에 있는 건데요. 하나는 뭐 증여를 받은 것 같고요. 얘는 증여인 거고, 하나는 본인께서 이제 24년도 4월에 취득을 한 것 같아요. 주담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실거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부동산의 비과세 기간이 26년 4월 경이네요. 현재 시세는 각각 뭐 3억 3천, 4억 1천이니까 합산하면 한 7억 한 4천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좀 올려주신 거예요. 사실 뭐 내용은 더 긴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조금 캡처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워낙 길어서. 근데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표가 5년 뒤에는 8억, 뭐 10년 뒤에는 16억 2천, 그리고 22년 뒤에 은퇴 자금으로는 한 27억 4천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지금 4억 정도 시드를 가지고 연평균 10%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목표를 조금 수정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투자를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요 16억 2천이라고 하는 거를 한 5년 정도 이내로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22년 뒤에 27억이 아니라 이걸 한 10년 이내로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면, 연평균 10%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에 자기 투자금 대비 뭐 적게는 막 50%에서 많게는 100%씩 올라주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단 이제 투자를 잘 했을 때 이런 투자만 한두 번 잘하면 뭐 혹은 뭐 두세 번까지 잘하면 목표 달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도 더 커지고요. 굉장히 더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튼 뭐 고민 내용은 이거예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전략을 통해서 목표 자금을 도달하겠다라는 건데, 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요걸 한 10년 이내로 잡아보자. 더 짧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시작 시점을 보면은 가용 금액으로 가능한 지역은 뭐 성남, 인덕원, 성북구 정도이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즉 요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게 좀 중요한데 가용 금액으로 지역을 본 거잖아요. 대부분 한 99%의 분들이 요런 어떤 의사결정을 많이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가 있는데 내 돈에 맞춰서 지역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아쉽게도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중하급지들만 나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돈에 맞춰서 지역을 본 게 아니라요. 먼저 저는 지역을 봤어요. 지역. 어떤 지역을 봤냐면, 내 목표가 이거잖아요. 내 목표가 뭐 16억 2천, 뭐 27억 4천이니까 여기에 맞는 지역을 저는 먼저 봤고요. 이런 지역을 가려고 하면 당장에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지를 산출을 항상 해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상 좀 돈이 좀 모자르는데
얼마가 모자르는지도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억이 부족하다, 뭐 5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리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한 100이 부족하다 혹은 뭐 200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죠. 뭐 100이면은 뭐 2, 3억 정도의 대출, 200이면은 뭐 한 5, 6억 정도 대출이 될 겁니다. 그죠? 뭐 그 정도 대출을 더 쓰는 원리금이 될 테니까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정도만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거에서 더 벌 수 있다면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을 지금도 갈 수 있는 것이네? 그럼 목표 달성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지역을 갔던 거예요. 돈에 맞춰서 지역을 간 게 아니라 반대로 했던 거죠. 지역을 보고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보고 부족한 돈을 더 벌었던 겁니다. 급여 외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설령 이제 돈을 당장 벌지 못하더라도 요게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이클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사이클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제 등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등락이 있는데 뭐 짧은 시점으로 좀 예시로 들어드리면 뭐 최근이죠.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둔촌주공이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이제 미분양이었고요. 조금 더 롱텀으로 한 10년 이상을 좀 보면은 10년 전에는 아크로 리버파크도 미분양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사실은 이런 중하급지 지역하고 최상급지의 지역에 들어가는 실제 투자금 자체가 차이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지역들을 먼저 보다 보니까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미분양을 잡았거나 혹은 뭐 초피에 분양권을 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가 돈이 되게 많아서 산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기회에 포착이 돼서 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단순하게 계속 돈에 맞춰서 지역을 보다 보면 이런 목표 달성이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 오늘 이제 질문하시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뭐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수원에 아파트 두 채가 있잖아요. 근데 두 채를 모두 정리한다면 뭐 대출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주비 빼고 한 3억 7천 정도로 투자를 할지 그리고 그런 지역들로 뭐 이런 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덕원, 더 퍼스트, 기름 6단지, 레미안, 뭐 기름역, 금호올림, 센터힐, 삼성 푸르지오 이런 데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비과세 기간이 좀 한 채가 남았으니까 비과세 기간을 채우고 26년 4월에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한 4억 5천 정도 생기니까 그때 서울이나 서울 근접한 수도권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지금 시점하고 한 26년 4월 시점하고 봤을 때 이 투자금 자체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조금 더 빠른 게 좋을 것 같고요. 즉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자금 계획을 쭉 보니까 한 채만 조금 매도를 하고 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원을 우리가 팔아야 되니까 수원의 공급량을 좀 봐야 되겠죠. 이거 위에는 이제 수원이고요. 수원의 공급량, 아래는 이제 서울의 공급량입니다. 수원도 보면 25년, 26년, 27년 이렇게 보면 공급량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23년도에 이 공급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너무 과도하게 많아서 현재는 이 공급량을 소화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량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급량도 항상 이 수요보다는 항상 적었고요. 특히 이제 26년에는 이제 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셨던 두 번째 안이 26년 4월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뭐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기에는 그 타이밍이 조금 늦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지금 뭐 바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타이밍을 조금 더 쇼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선 전에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6월이라고 하는 그 대선 전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선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한 템포 조금 빠르게 가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지금 부동산을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금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첫 번째 부동산을 만약에 한 채 먼저 판다면 전세가 2억 6천이고요. 현재 시세가 3억 3천이니까 한 7천 정도가 남겠죠. 그리고 현금이 또 7천이 있으니까 1억 4천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없어 보여요. 근데 합산소득이 연소득이 거의 한 1억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대출도 신용대출도 1억이 나오니까 더하면 한 2억 4천 정도로 뭐 지금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면 두 채를 다 팔지 마시고 한 채만 이렇게 팔아가지고 나머지 한 채 2억 4천으로 한 채를 더 사는 전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사게 되면 다시 일시적 1가구 주택이 되겠죠. 요 종전주택 남은 거, 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6년 4월 이후에 팔면 또 비과세가 되니까, 그죠? 그렇게 전략을 하는 게 좋겠고, 왜냐면 왜 이런 의견을 드리냐면, 지금 질문하셨던 단지들 요게 있잖아요. 요게 갈아타기 3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내 자산이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 있는데, 갈아타기 3원칙이라고 하는 건 자산이 2배 불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14억에서 16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가야 되는데, 이런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서는 이제 자산이 이제 평균 이상으로 불어나는 선택지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채만 매도를 해서 다시 일시적 1가구 1주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만 2억대 뭐 한 초반, 중반 정도의 시드로는 뭐 제가 영상으로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지역인데, 경기도에 보면 포일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포일동이 이제 인덕원, 역세권하고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닌데, 인덕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통의 호재도 있고,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도 사실은 좀 좋은 지역이에요.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런 분양권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분양권 같은 경우에 시세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얘도 좀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25평이 지금 시세가 한 9억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투자금은 한 2억 내외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이제 프리미엄하고 분양 금액의 10%만 내고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될 거니까. 근데 입주가 이제 26년 6월쯤에 입주니까요. 요게 이제 얼마까지 갈 것이냐라고 보면 입주를 하고 나면 저는 한 12억 플러스 알파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요 위에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라는 아파트를 보면 되는데, 얘가 연식이 2016년인데요. 서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0년 차이가 나는데 이 아파트 현재 25평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하고요. 전고점은 11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입주를 인덕원 퍼스비엘이 입주를 하면은 평촌 더샵보다는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12억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26년에 얘를 취득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비규제 지역이니까요. 다시 2년만 보유를 하면, 즉 28년 6월쯤이면 또 비과세가 되겠죠. 그럼 수원의 아파트도 팔고 인덕원 퍼스비엘도 팔고, 그때 뭐 저축도 좀 했을 테니까 뭉쳐가지고 이제 서울권에 중상급지까지도 갈아타기를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시로 조금 말씀을 하나 들어드리면 뭐 한남동이라고 하는 지역도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남 뉴타운을 가기에는 뭐 가처분 소득이나 뭐 실제 현금 자체가 두 채 시세 차익이 나중에 뭐 28년도에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한남 뉴타운이 아니라 좀 틈새 전략으로 해서 한남 뉴타운이 입주해서 오르면 내가 가진 아파트도 반사적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좀 선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은데 예시로 좀 설명을 하나 들어드리면 요 리버빌이라는 아파트도 있어요. 뭐 세대수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세대수에서는 이렇게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요. 뭐 시세도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요.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향후 28년도면은 뭐 수원도 팔고 뭐 인덕원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뭐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니까 갭 투자가 안 되지만 그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다라고 하면 갭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뭐 담보대출을 써서 거주와 투자를 했다가 뭐 다시 전세를 줘도 되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28년도쯤에 우리가 만약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위에가 다 한남 뉴타운이라는 지역이거든요. 한남 뉴타운이 입주가 빠른 곳이 뭐 3구역, 2구역인데 이런 구역들이 입주가 뭐 29년, 한 30년쯤에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뭐 4년, 5년 뒤쯤에 이렇게 입주를 할 텐데 그때 예상하는 평당가가 뭐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해요. 저는 보수적으로. 그럼 입주할 때는 거의 70억이 넘어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위 아파트들은 신축의 아파트가 다 70억이 넘어가는데 비록 내가 소형의 아파트라고 하지만은 그 시점에도 내가 14억이고 뭐 30평대가 17억 8천이고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항상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좀 들어오면 중소단지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엔 또 집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의 어떤 정비 사업이나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진 않지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가능성도 있겠죠. 집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주변의 아파트들이 평당가가 2억이 넘어가니까요. 내 아파트도 덩달아서 사업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지역을 계속 보면서 그런 지역들의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습관적으로 좀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시고 세후에 850, 저축도 500 많이 하시죠. 뭐 수원 아파트 두 채를 매도했을 때 한 4억 내외 정도의 투자금이 있습니다. 목표가 10년 후에 16억, 22년 후에 27억인데 요걸 좀 기간을 제가 2분의 1로 많이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질문을 크게 두 개 하셨어요. 지금 두 채를 매도해가지고 요런 지역을 갈까요의 질문인데 상급지 갈아타기 3원칙에 맞지 않죠? 자산 2배에 해당하지 않고 뭐 급지도 2배까지는 아니니까 여기를 추천드리진 않겠고 두 번째로 그러면 26년 4월에 매도 후 서울 또는 서울 근접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수도권 매수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26년 4월이면 너무 늦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면 수원이 지금 두 채가 있는데요. 요 한 채만 매도해도 지금 비과세가 되죠. 종전주택이요. 그러면 신용대출하고 포함했을 때 2억대 자본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으니까 분양권을 사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을 다시 할 수가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26년에 입주 예정인 분양권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전세를 맞추거나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2년 있다가 28년도에 매도하게 되면 그때 수원까지 같이 정리가 돼서 투자한 분양권까지 정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서울의 중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게 됐을 때 이 목표로 하셨던 이 기간은 많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